여러분은 진돗개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아니, 이거 진짜예요? 미국 CNN, MBC, ABC 모든 방송사가 동시에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가 하루 만에 10억 뷰를 돌파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요? 바로 한국의 한 마리 개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현실이야? 한국 개가 미국 아이를 구했다고? 이거 진짜 실화야?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의문들,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다 실화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혼자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개와의 만남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카고의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기온은 섭씨 15도 정도로 선선했고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링컨 파크 근처 주택가 거리에는 오후 2시 반쯤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예쁜 강아지 있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유모차에서 손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젊은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평범하디 평범한 오후의 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길 건너편에서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목줄도 없이 뛰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개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저런, 위험해. 사람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나운 개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바로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안 돼. 젊은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개는 무섭게 달려들고 있었고 유모차까지의 거리는 고작 10m도 되지 않았거든요. 아이의 엄마는 황급히 유모차를 뒤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흰빛의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그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 흰개는 정말 놀라운 순발력을 보여주었어요. 사나운 개와 아이 사이에 몸을 던져 막아선 거예요. 두 개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좀 봐. 저 흰개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 한 행인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 큰 개를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사나운 개는 결국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흰 개는 그 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모차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영웅견이야, 영웅견.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흰 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진돗개 아세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진짜 믿기 어려우실 텐데 일단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흰 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를 구해낸 영웅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혹시 이 개가 진돗개 아닌가요? 진돗개? 그게 뭔데? 한국의 토종견이요. 근데 이게 털색이나 생김새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한국계 미국인 한 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맞아요. 이거 완전 진돗개예요. 귀 모양이랑 꼬리 그리고 저 당당한 자세까지.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구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라고 검색해보니까 정말 똑같이 생긴 개들 사진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네.
한국계가 미국 아이를 구했다고. 이거 뉴스에 나올 일이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흰 진돗개가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따라갔죠. 개는 공원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아시아계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름한 회색 재킷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죠. 진돗개는 그분 곁으로 가서 얌전히 앉았어요. 마치 저 제 주인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주인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어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가 방금 아이를 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요? 네. CCTV에도 다 찍혔어요.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개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뭔가를 속삭이셨죠. 비록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언어를 넘어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빼꾸. 빼꾸라고 해요. 빼꾸요? 네, 한국에서는 흰개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때 누군가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네, 35년 전에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5년이면 정말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할아버지와 백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만남이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휴지 하나 준비하세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아이를 구해준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젊은 엄마 사라가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어요. 직업 특성상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손목에 있는 병원 팔찌도 눈에 띄었죠. 할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어요. 하지만 사라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저 간호사예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제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맞아요. 심장병이 있어요. 약 드시고 계세요? 약값이 좀 비싸서. 사라의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하셨어요. 35년 전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오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럼 백구가 유일한 가족이시겠네요? 네.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시는 손길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백구도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죠. 백구는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6년 전쯤. 이 아이가 새끼였을 때 길에서 주워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너무 작고 약해서 살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백구는 마치 그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손을 하차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옆에서 지켜주고 가끔 밤에 가슴이 아파서 깰 때도 이 아이가 먼저 알아채고 약 가져다 주거든요. 사라가 놀랐어요. 정말이요? 백구가 약을 가져다 줘요? 네, 신기하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는 백구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자였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백구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제일 미안한 일이에요. 왜요? 수의사한테 데려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예방접종도 제대로 못 해줬고, 아플 때도 그냥 집에서 돌봐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백구가 아픈 적 있어요? 작년에 다리를 다쳤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잃으면 저도 살 이유가 없으니까. 백구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고개를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지만 지금도 가끔 절뚝거릴 때가 있어요. 사라가 백구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왼쪽 뒷다리를 살짝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어디 사세요? 아, 여기서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원룸이에요. 월세가 600달러인데 그것도 버거워서. 사라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가 힘드시겠어요? 네. 하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백구도 할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서로에게 전부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할아버지와 백구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걸요.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사라는 어떤 제안을 하게 될까요? 사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할아버지와 백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 저 두 가족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집에 도착한 사라는 남편 마이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마이클은 IT 개발자였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죠. 진짜? 우리 엠마를 걔가 구했다고? 5살 딸 엠마도 옆에서 들고 있었어요. 엄마, 그 강아지가 나를 도와준 거야? 응, 맞아. 정말 용감한 강아지였어.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그 강아지 보고 싶어. 사라는 마이클에게 할아버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시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백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 뭔데? 우리가 백구를 함께 돌보면 어떨까? 마이켈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함께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 혼자서는 백구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우시잖아. 수의사 치료도 받아야 하고 좋은 사료도 먹여야 하고. 사라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에서 백구를 키우되 할아버지께서 언제든지 보러 오실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백구가 할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지. 할아버지께도 백구가 전부이시고 백구에게도 할아버지가 전부인 것 같아. 부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엠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는 그 할아버지랑 강아지가 함께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나? 사라와 마이클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엠마야, 그건 좀 어려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이 있으시거든.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집 근처로 이사 가면 안 돼? 아이의 순수한 발상에 부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보, 내가 병원에서 일하잖아. 할아버지 심장병 치료도 도와드릴 수 있고 백구 수의사 치료도 내가 연결해드릴 수 있어. 그러네. 그런데 백구를 우리가 키우자고 제안하면 할아버지가 받아들이실까? 그게 가장 큰 문제야. 할아버지께는 백구가 유일한 가족이시니까. 사라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백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한 거예요. 사라는 엠마와 함께 어제 만났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와 백구가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엠마가 먼저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어제 그 아이구나. 안녕하세요. 백구도 엠마를 기억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씀 더 나누고 싶어서 찾아뵈었어요. 아, 그러세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건강도 걱정되고 백구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고마운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혹시 제가 이상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사라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백구를 함께 돌보면 어떨까요? 순간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할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어요. 백구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할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돌본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집에서 백구를 키우되 할아버지께서 언제든지 보러 오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구가 필요한 모든 치료와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사라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를 바라보셨어요. 백구는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듯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백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보여요. 다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솔직히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매일 들어요. 더 좋은 밥도 못 먹여주고 아플 때 병원도 못 데려가고.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라와 엠마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엠마 앞에 앉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백구가 엠마한테 인사하네요. 엠마가 조심스럽게 백구의 발을 잡았어요. 백구는 엠마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며 뭔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사람을 참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을. 백구는 엠마와 잠깐 놀더니 다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와 엠마를 향해서도 고개를 돌리며 바라봤어요. 마치 이 사람들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아파요.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도 가빠지고 이 아이 혼자 두고 갈까봐 무서워요. 사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더욱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6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백구가 다시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할아버지와 사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다가 잠깐 후에는 사라 옆으로 가서 앉았다가 또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다가 백구가 뭐라는 거지? 엠마가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셨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괜찮다고. 가끔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백구는 마지막에 할아버지와 사라 가운데 딱 앉았어요. 마치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듯이요. 할아버지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저한테 돌려주세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언제든지 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저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끌어안으셨어요. 미안하다, 백구야. 할아버지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백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느꼈는지 할아버지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이별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카고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마치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사라, 가족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할아버지가 사시는 원룸을 찾아뵈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할아버지께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갔어요. 방 안은 정말 간소했습니다. 오래된 침대 하나, 작은 식탁, 그리고 백구를 위한 쿠션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병원 동료들에게 할아버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병 전문의인 닥터 존슨이 흔쾌히 무료 진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모금을 해서 할아버지 약값을 지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사라는 할아버지께 더 좋은 제안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희 병원 근처에 시니어 아파트가 있어요. 정부 지원 주택이라 월세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의료진 방문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제가 알아봤는데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한편 백구는 사라네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현관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라가 매일 할아버지를 모셔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드렸죠. 백구는 점차 새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수의사 검진을 받고 제대로 된 사료를 먹고 예방접종도 받았어요. 다쳤던 뒷다리도 물리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백구와 엠마의 관계였어요. 백구는 엠마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보호했습니다. 엠마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려 하면 앞을 막아서고 밤에 악몽을 꾸면 침대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엄마, 백구가 내 보디가드 같아. 엠마가 신나서 말했어요. 마이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백구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백구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 스케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야근할 때는 마이클과 엠마 곁에서 더 조심스럽게 지켰고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에는 아침부터 현관 앞에서 기다렸죠. 3주 후 할아버지가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새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할아버지 무릎에도 부담이 없었고 간호사가 주 이틀씩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4시에 사라네 집을 방문하셨어요. 백구와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엠마와 함께 놀아주고 저녁 식사도 함께 하셨죠. 사라는 할아버지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라가 만드는 미국 요리를 맛보시며 새로운 경험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50년 넘게 혼자 해먹다 보니 늘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아버지가 엠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때였어요. 엠마야, 할아버지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요. 할아버지라고 해. 할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버 마이너스지. 할아버지. 아니야, 할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버 마이너스지. 할아버지. 그래, 잘했어.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엠마는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백구야, 이리 와, 착해 같은 간단한 명령어까지 배웠어요. 백구도 엠마가 한국어로 부르면 더 잘 반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갔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고 사라 가족은 할아버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백구는 두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 전 세계가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될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카고 지역 뉴스 담당 기자인 제니퍼 리가 경찰서에서 일상적인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흥미로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영상 속에는 백구가 사나운 개로부터 엠마를 보호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제니퍼는 즉시 이것이 특별한 뉴스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니퍼는 사라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사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백구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카고 지역 뉴스에 이 이야기가 방송되었어요. 제목은 용감한 한국계, 미국 아이를 구하다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시카고 타임즈에서 더 자세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충성경과 그가 만든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와 백구, 그리고 사라 가족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어요. 기사에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렸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토종견이라는 것, 뛰어난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었죠.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백구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백구가 엠마를 구하는 CCTV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OMG! 이거 진짜 감동적이야. 한국 개들이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네. 이게 정말 영웅이다.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CNN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전국 뉴스로 방송했습니다. 앵커는 시카고를 지킨 한국의 개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진돗개의 특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나갔습니다. MBC, ABC, FOX 뉴스에서도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모두 백구의 용기와 할아버지와의 감동적인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BBC에서 한국개가 보여준 국경을 초월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일본의 NHK에서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미국을 감동시킨 우리 진돗개, 해외에서 빛나는 K-도그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을 대표해서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 보호와 해외 입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자막 버전들도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댓글을 달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동물 보호단체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반려동물의 충성심과 인간과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하셨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다만 한국 언론사 한 곳에서는 짧은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그냥 평범한 개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백구가 좋은 일을 해서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의 소박한 말씀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백구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상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백구 본인은 여전히 할아버지와 엠마만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관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너머에 있는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백구는 완전히 새로운 개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몸무게도 이상적으로 유지되었고 털도 윤기가 흘렀어요. 다쳤던 뒷다리도 수술을 받아서 이제는 전혀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밝아졌어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백구는 현관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달려가셨어요. 그 모습은 여전히 6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서 심장병이 안정되었고 새로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사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할아버지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엠마는 이제 완전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섞어 쓰면서 할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백구에게도 한국어로 명령을 내렸죠.
백구야, 이리 와. 앉아. 백구는 엠마의 한국어 명령에 더 잘 반응했어요. 마치 고향 언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백구의 새로운 재능이었어요. 백구는 엠마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 되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엠마가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물어다 주었어요. 밤에는 엠마의 침실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치 경비견처럼 엠마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엠마가 악몽을 꾸면 백구가 먼저 알아채고 사라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사라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어요.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한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백구도 그날만큼은 할아버지 침실에서 함께 잤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모든 가족이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는 엠마와 할아버지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을 동시에 보호했어요. 사람들이 백구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응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백구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사라는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게 전용 케이크도 만들고 새로운 장난감도 선물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한가운데서 선물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했어요. 엠마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맞아. 이 아이가 우리를 연결해줬구나.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백구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백구가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해. 한 마리의 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백구는 모든 사람들을 차례대로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줘서.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입양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까지. 백구와 할아버지, 그리고 사란의 가족은 마지막 경우에 해당했어요. 한 마리의 개가 보여준 용기가 두 세대를 이어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충성심과 사랑이 언어와 나이, 인종을 넘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백구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엠마를 보호하고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가족이 된다는 것은 피보다 진한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백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